회계사 18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 물음을 볼게요. 주 동해 20기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관련된 자료라고 되어 있고, 물음 1은 자료 1하고 3까지만 이용해서 동해의 20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해보라는 거고, 물음 2는 자료 4번하고 5번 이용해서 무상증자와 유상감자 관련해서 A 은행 채권자 입장이죠. 동해는 채무자고 채권자 입장에서 해야 될 세무조정 그리고 소득처분. 다만 수입배당과 입금부산입은 제외하고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그럼 자료 1부터 3까지 이용해서, 자, 동해는 2020년 3월 6일 특수관계인이 아닌 A은행과 채무를 출자로 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어요. 과세 이연 요건을 만족한 출자 전환입니다. 두 번째, 4월 6일 날 차입금 1억 원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신주, 지금 액면 5,000원이고 주당 시가 6,000원을 A은행에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습니다.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게 있죠? 채무 실제 여기 시가가 얼마입니까? 발행가액은 1억이고 시가는 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6천만 원이 되겠네. 그러면 이 중에서 채무 면제이익은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그걸 세무조정을 누락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입금산입 4천만 원 채무 면제이익. 그래서 입금산입.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의 기쁨이 생긴다면 괜찮은 거죠. 자, 기타. 거기 있어요. 자, 4천만 원. 채무 면제이익 4천만 원. 됐고, 자, 그러면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있겠죠?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보니까 발생 기한엔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충당 가능한 거고, 요 놈은 합병시 승계받은 거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먼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3천만 원이네. 3천만 원. 그래서 입금 불산입 하세요. 입금 불산입 하시면 되고, 이거 이름을 이월결성은 보전 충당 이렇게 해도 되고 채무 면제액 해도 돼요. 과목 이름에 굉장히 신경 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럼 이거 뭘로 적어야 돼요? 자꾸 질문하시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과목은 정해진 게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뭐 이월결성 보전 충당 이렇게 쓸게요. 보전 충당 3천만 원. 그리고 얘는 기타. 자, 그 다음에 또 입금 불산입 하나 더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과세 이연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 이연, 채무 면제익 과세 이연 1,000만 원. 기타로 써도 되고 마이너스 유보로 써도 돼요. 마이너스 유보 쓰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4번하고 5번 자료 가지고 하라는 거죠. 동해는 2020년 5월 6일 은행 차입금의 출자 전환으로 인해 주발초 5천만 원으로 하여 이 재원이 있는 거잖아요. 무상 증자를 실시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놈을 차변에 띄우고 대변에 자본금을 새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상 증자를 했고 동해 발행 주식 총수는 10만 주이고 무상 직전 자기 주식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맨 처음에 이게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한 거잖아요. 그럼 A은행 입장에서 첫 번째 출자 전환할 때 주식을 받은 거잖아. 주식을 받았죠. 그때 지금 몇 주를 받았는지 한번 보자고요. A은행 1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총 신주로 10,000주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때 10,000주를 받은 거예요. 10,000주를 받았고 이때 장부가액은 얼마야? 개당 주당 단가는. 그래서 10,000원이 되나요? 10,000원? 그래서 10,000원으로 받은 거야. 일단 두 번째 무상증자를 받는 거잖아. 무상증자. 그렇죠? 그래서 무상증자 5천만 원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건 4천만 원치죠. 4천만 원치.
그리고 총 받은 주식 수는 몇 주가 되겠어요? 5천만 원을 지금 액면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 액면으로 나누면 액면이 5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몇 주가 돼요? 만주가 되는 거야, 만주? 만주가 되는 거야. 일단 볼게요. 만주를 새로 신주를 발행하는 거예요. 신주는 만주를 발행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A은행이 가지고 있는 건 10만 주 중에 몇 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 주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율이 10%라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A은행은 몇 주를 받겠어요? 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1000주를 받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문제가 이게 주식의 발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야. 1000주를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이 1000주는 다시 두 개로 나뉘는 거죠. 과세되는 재원인 800주는 과세되는 재원이고 200주는 그냥 무상주죠. 과세되지 않는. 그래서 800주는 주당 단가가 얼마고 5,000원이고 액면 200주는 주당 단가가 제로인 거지. 이렇게 나누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요게 이제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이때 세무조정은 아무런 회계 처리도 안 했으니까 8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 400만 원 나오나? 400만 원? 그래서 입금 산입 유가증권 400만 원 먼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무조정 안 써도 되죠? 그쵸? 그래서 세무조정 입금 산입 왜 다른 데는 다 써주는데 필기하기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이 느껴져서 내가 또 써주고 싶긴 한데 그럼 불러드릴게. 어? 거기 입금산입 유가증권 400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줄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가증권 400만 원. 자 보자고. 내가 우리가 그거 다 쓰고 나면 제때 못 끝나. 자 무상증자 볼게. 그럼 마지막에 이제 또 유상감자를 한 거잖아. 여기다 쓸게요. 유상감자. 자 이때 감자를 하는데 다 2020년에 어차피 일어난 일이야. 그러면 얘가 단기 소각 주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놈이 단기 소각 주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9,000원의 유상 감자를 함에 따라 2,200주를 반납했대요. 그러면 우선 감자 대가가 있는 거지. 2,200주고 주당 얼마? 주당 9,000원. 그래서 거기 현금 적힌 거랑 똑같은 금액이 있죠. 현금으로 적힌 게 1,980만 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에 대한 취득원가를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거죠. 취득원가. 그럼 취득원가가 단기 소각 주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 소각 주식 요놈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0주에 대해서는 제로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2,000주는 이 두 놈의 평균 단가를 넣으셔야 되겠지. 이해하시겠죠? 이건 좀 잘 안 떨어지죠?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잘 안 떨어지는 숫자 있잖아. 이거는 심플하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냥 요거는 요게 1억이지. 요게 400이었지. 그냥 시험자에서 1억 400. 이해하시겠죠? 1억 400 곱하기 이게 단가가 잘 안 밀리는 경우가 꽤 많아. 실제로 보면. 그럼 아니면 밑에를 뚜두두둑 그냥 가서 해도 되고 그런 다음에 더하기 1 정도 하시면 될 거고 지금 이 중에서 요놈 1800주 중에서 몇 주 날아가는 거예요? 2000주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1800주 중에 2000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단가 구해서 2000주 하셔도 되는 거고. 어쨌든 요게 얘의 단가가 되는 거니까. 평균 단가. 그래서 이렇게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그 금액이 얼마냐면 취득가액 계산하면 1926만 원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1926만 원. 이해하셨죠? 그럼 둘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54만 원인가요? 54만 원이 입금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유가증권 세법상 취득가액을 까야 되는 거는 19800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 깠어야 돼? 세법상은 19260을 깠어야 되겠죠? 너무 많이 깠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럼 다시 올려놔야죠. 19800만큼 내려갈 게 아니라 19260만 내려가니까 다시 장부가를 올려놓는 것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거 입금 산입 하시면 되겠죠. 수입 배당금 입금 부산은 문제 없지만 요놈에다가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0% 최저율이 30%잖아. 지분율이 지금 10%밖에 안 나니까 최저율 어떻게 적용되겠죠? 지분율 10%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입금 부산입 30% 입금 부산입률이 있잖아.
그거 적용하시면 답이 나올 거고. 어쨌든 물음은 없지만. 그래서 할만하죠, 이 문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상법의 여러분 프로세스 좀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상법 안 배우니까 발행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신주가 어떻게 되고, 무상주는 기존 주식수에 자기 주식이 없다면 비례해서 받는 거고. 그래서 주식수가 과거에 어떻게 흘러갔느냐, 요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은 요 놈 만주였고, 요때 1000주를 받는다. 요게 핵심 포인트야. 그리고 이 중에서 800주는 과세되는 놈이고, 요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들이 어떻게 해주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발행법인 입장에서 전체를 줬을 때 내 것만 가져야 되는 거야. 전체 5천만 원을 줬지만 나는 그중에서 내 것만 5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조금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 풀고 이제 수입배당 입금부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장에 있는 건 나중에 할 거고요. 자, 문제 2번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입금 종합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뒤에서도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겹치긴 한데 그냥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이 교수님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들은 특수 주제를 좀 좋아해. 이런 의제배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의제배당 안 낼 수는 없어. 무조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건 없어.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시행령에 있는 규정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 실제로. 이제 그런 거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주해양의 결산 시 통장 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품을 판매하고 수령한 금액 2,200만 원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곧바로 빼먹은 거죠. 그 실질 귀속자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럼 대표자가 가져간 거죠. 매출 누락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죠. 그리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의 포인트는 우선 입금 산입이 있고 매출 누락이 있는데 이 매출 누락 금액이 부가세가 불분명하니까 2,200만 원은 2천만 원과 부가세가 이제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여로 처분할 금액이 2천만 원이냐 아니면 2,200만 원이냐 이게 전통적인 매출 누락과 관련된 주제예요. 그래서 일단 대표회사가 다 먹어간 거예요. 부가세는 내가 다시 낼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 누락은 2,200 잡고 상여는 전액 처분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입금 불산입 하시고 부가세 하면 되겠죠? 부가세는 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옆에다 써주세요. 엔딩 114페이지에 가면 똑같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산했어요. 과거 세무조정하지 마세요. 포인트는 그냥 재산세예요. 재산세. 동재산세 중 일부 금액이 과다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요. 서울시로부터 재산세 500만 원 하고 가산금 2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재산세는 과거에 낼 때 손금 인정됐던 거죠. 다시 받아도 입금이 되는 거죠. 입금. 그리고 환급 가산금은 이건 입금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현금 받았는데 토지를 깔 게 아니라 이제 입금 잡아야 되죠. 그죠? 토지를 깠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입금 하나 나오겠죠. 입금 산입. 이건 토지의 취득원가를 잘못 계산한 거니까 토지로 놓고 500만 원 유보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자 수익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은 입금 불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자 수익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20만 원. 얘는 기타 처분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 된다. 자본의 구분에 오류만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기 매출액 1,000만 원이에요. 부가세는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누락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했어요. 세무조정 제도된 거예요. 귀속 시기에 오류가 있는 거죠. 이건 사장님이 가져갔다가 볼 만한 게 아닌 거예요. 올해 이익이 아니잖아요. 엄마? 근데 잘 해놨잖아. 올해 이익은 아니잖아. 근데 이게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 현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에 영향이 있으면 조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입금 산입하시고
그리고 채권을 전개 세무조정을 제대로 했으니까 유보를 달아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세법상 채권이 생겼지만 회계에서 없어서 생겨났지만 회계가 다시 달았으면 세법은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입금 산입하시고 이게 무의미한 건데 전기 오류 수정이익 잡으시고 1,000만 원. 그렇죠? 기타 하신 다음에 입금 불산입 하시면 되는 거죠. AR 매출 채권 없애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 저거는 미리 잡아놨다. 그렇죠? 이제 유보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부세예요. 이게 업무 무관 자산이라면 모르겠지만 업무 관련 있는 자산이었겠죠. 그러니까 비용 처리했어요. 다시 환급 받았어요. 그럼 수익이 되는 거죠. 입금이 맞아요. 근데 얘 보니까 전기 오류 수정으로 잡아놨죠. 그죠? 그럼 입금 잡아야죠. 근데 현금은 관계가 없잖아. 그냥 단기에 얘만 영향이 있지. 양쪽 조정이 아니라 입금 산입 500하고 기타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 또 있어요 뒤에? 그 다음 5번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을 일괄하여 자 소각이에요. 소각 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감자를 한 거죠. 그리고 자본금을 없애고 현금 유상감자를 했나 봐요. 400을 주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으로 잡아놨네. 자기 주식 소각이익이잖아요. 과세 대상이 아니죠. 입금 불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류의 오류만 했으니까 이것도 기타로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